자, 먼저 우리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정재학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17대 국회의원 선백열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패대기쇼의 영원한 위원장 금홍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패대기쇼의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박성효 씨తో 이제 이렇게 토크를 좀 했는데, 아유, 그 양반 입담이 참 좋다고 아주 평이 그렇습니다. 평 좀 한번. 아니 제3자로 한번 그 저번에 녹화한 거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시청을 출입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행동이 공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우리 이현 패널께 내가 좀 불만 좀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재학 뭐 이러면서 정재학 선수 이러면 우리가 너무 사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또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은 2대 이사장으로 저보다 전임인데 공적인 주기에서 정재학 그러든 좀 이따 정재학 선수 뭐 내용은 뭐 수는 없는데 그럼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현 선수 그럼 되죠? 이 패널께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듣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적을 했는가 보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게 공적인 자리다.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론이 돼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정부나 지방정부에 영향을 준다는 정재학 이사장님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지적이 시청하신 분들의 지적입니까? 본인의 속 좁은 생각에 반응. 여론은 이현 변호사가 못됐다 그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현 변호사를 뭐라고 하는 건 남들이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정재학 이사장님이 서운했다. 서운하다. 내가 서운한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좀 공세 계시네. 권위라고 그럴까? 목적 기능이 높다는 걸 내가 상기시켜줄게. 다음 주에는 여론이 정재학 이사장님 좀 속이 좁더라. 이게 중요한 자리다. 그렇죠. 왜냐면은 자칫 친구들끼리 뭐 다 해먹네 뭐 이런 들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깝게 표현을 했다. 네, 너무 가깝게 이제 표현하니까. 뭐 앞으로 뭐 그렇게 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명은 아니지만 발음하기가 어려. 정 이사장 해봐. 좀 발음하기. 저는 그냥 급하면 그러면 우리 통일합 이사장. 아니 여기는 그러면 다 선수로 합시다. 우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 도서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적인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빠지니까 느껴져서. 근데 저 사과를 안 하는데 뿌링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안 하는데. 사과했습니다. 저분이 그렇죠? 얘기하는 사과의 뜻은 저기 꼬리 내리면 그렇지 않았으면 난리 납니다. 헛소리 한다고 나한테 또 사적으로 가는데 저 정도면 거의 꼬리 내리는 거야. 오늘은 그러면 제가 사과의 의미에서 발언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찌직거리는 소리만 나지. 그 전에는 저를 죽였고. 네, 전에 방송 보셨으니까 그 전전에는 또 우리 제가 죽였고. 의원이라도 결단 났고. 아니 이 마이크 오늘 이상 없어? 지금 소리 잘 들리죠? 불안해서 못 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사정을 아는 우리 이현 변호사가 마이크 2대를 뭐 캐치업 또 공약했어요. 공약을 했으면 좀 감사합니다. 다음 뭐 주제 넘어가 볼까? 키워드가 회계 책임자. 자, 회계 책임자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4일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있던 회계 책임자한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기각이 당했는데 과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혐의가 진짜 포착이 된 건가?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혐의가 포착됐고 안 됐고는 이제 수사 과정을 그렇죠. 모르겠고요. 지금 3번째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구속을 시켜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동일인에 대해서 2번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기각됐는데 이 회계 책임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회계 책임자는. 그리고 저희들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만 회계 책임자는 선거 캠프 내에서 완전 성역입니다. 누구도 불법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후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의 그 피의자들이 기각된 거는 뭐 선거 캠프 내에서도 잘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회계 책임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이건 상당한 검찰로서 앞전에 2번이나 또 기각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을 내놔야 되고 또 언론에 보니까 다시 재청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자꾸 검찰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재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도 그 법원에 대한 시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3번이나 기각된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좀 자성이 있어야 되고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수사가 다 됐다고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회계 책임자를 왜 구속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인신을 구속해서 어떻게 좀 쥐어짜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막연한 타켓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라고 보고 수사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구입비와 관련된 건데 컴퓨터 구입비와 관련돼서 회계 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알면 그러니까 저쪽 용역회사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들어간 돈에 대한 출처인데 그 출처를 검찰에서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로부터 나갔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 부분은 그것은 그렇게 구속해가지고 수사할 그런 중대한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봐서 다시 한번 이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여론을 검찰이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우리 선 의원께서는 이제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금홍석 위원장께서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건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쭉 끌어오고 있는 건데 검찰이 그냥 받는 인상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자꾸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더더욱이 이게 일반 기초자치단체장도 아니고 광역시장이라면 광역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고 명확하게 문제 있다면 문제되는 것 같고 뭐 증거를 내놓든 몰라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번씩이나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절차를 보면 이건 뭔가 막히니까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그 총무국장을 빼돌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감정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끌어낸다든가 누구를 그러니까 시장자를 그런 입장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 법률 전문가인 우리 이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예, 우선 검찰이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손을 댔다라는 거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보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수사의 선상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그 회계 책임자라는 게 우리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 여기서 회계 책임자 쪽은 어떤 걸로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수사의 관행상. 책임이 있죠. 일단은 나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계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은 심증은 있다는 얘기예요. 심증은,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공모 상태에서, 행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은 있어. 그런데 다만, 똑 떨어지는 물증이나 뭐, 진술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면은
영장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대해서 너무 제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고서 심리적으로 그 부담을 준 상태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래서 영장 기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제 검찰은 아마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해서 최소한 정 안 되면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는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정 이사장 얘기대로 이걸 가지고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전시민 입장에서 종결을 해달라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권시장 쪽에서도 수사 협조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뭐 나 몰라라, 뭐 검사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출석시키겠다, 선거팀에서. 그래서 가서 당당하게 내 무고함을 입증하겠다. 권시장 선거팀에서 그런 자세가 아직 보이지, 답답한 거예요. 그건 아직 네. 무고함을 보이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특정하게 범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범죄 사실은 분명히 있고, 모르지, 이제 권 시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 근데 오늘 뭐 언론에 보니까 모르셨다고 몰랐다. 하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그러니까 했죠. 이거를 어떤 사람을 너 출석해서 해결해라. 가서 죄를 다 고하고 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쉽지 않죠, 이게. 검찰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는 얘기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회계 책임자하고 공무 상태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서 진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총무팀장은 아직도 뭐 잠적한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총무팀장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서, 총무국장입니까? 팀장입니까? 국장. 그래서 출석을 시키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출석시켜야죠. 그게 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뭔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팀이었는데 총무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권선택 팀의 문제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저도 뭐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럼 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어떻게 네. 있었냐, 이런 걸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지어야 될 어떤 법률적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예측하고, 그러고서 네가 가서 감수해라. 뭐 나중에 어떻게 뭐 보상해주겠다. 아니면 그 정도는 또 네가 잘못했으니까 감수해야 되지 않냐? 응? 가능하냐 이 말이지. 저기 회계 책임자요, 내가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여기저기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이렇게 연락 좀 해보려고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물론 이제 뭐 조사 받으면 사실 실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면은 그 충격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 뭐 덕담 듣고서 오는 거 아니니까. 다만 이 문제는 개인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대전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선거가 잘못됐으면은 그 피해는 대전 시민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권선택 시장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권 시장이 주장하는 게 선거팀은 무고하고 개인적인 그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조 아닙니까? 그럼 개인적인 논조를 입증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적극적으로 뭐 자기가 100%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니까. 다만 해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명. 그러면 해명을 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뭐 부를 때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도 하고 변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설득해서 출석시키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잘못이라면 물론 그분도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적 책임을. 그래야지만이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익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뭐 지금 1년이 계속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데 저쪽에서 이게 뭐 권 시장하고 관계가 있다, 회계 책임자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이러질 않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사전에 소명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회계 책임자가
이제 수사를 받았으니까 수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시기든 그 물살을 타면서 마무리 단계로 급속하게 갈 거고 마무리 단계라는 건 뭐 범죄 사실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자꾸 무리하게 검찰이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만 이제 지적하고 싶고 아까 그런 걱정들은 아마 뭐 저도 그렇고 뭐 시장님 생각은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지만 이걸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안은 사실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쪽 시장 캠프 쪽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선거 사범의 그 공소시효는 12월 초쯤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산상? 계산상은 12월 3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1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소명했다라는 느낌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줘야지 회피했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권선택 시장께서는 처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이 건에 어찌됐든 간에 나는 몰랐지만은 뭐 금품이 오고 한 사실은 몰랐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펀드 돈 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뒤다보고 수사를 아마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지금 옮겨 붙는 형상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 그러니까 출국 금지된 사람도 5명이나 있고요. 그게 이제 김종학 특보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또 만담뉴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독일을 출장 가려고 지난주에 공항에 갔다가 그때 알아서 돌아오는 또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근데 독일을 못 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돌 정도니까. 독일을 간다고 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독일을 가냐고 그랬더니 못 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도주종인 지금 잠적한 사람들 다 출국 금지돼 있고요. 있는 사람 외에도 좀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생각 같아요.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그 혐의가 나와야지만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재청구에 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재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재청구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할 겁니다. 그것까지. 그렇죠. 그거 하겠죠. 뭐 헛소리하는 검찰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것, 그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정 이사장 얘기대로 검찰에서 뭔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 계속 뒤에서 뭐 모른다고 발뺌만 하고 있냐. 정면 돌파를 좀 해다오. 도피시키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 시장 쪽이라면 제가 만약에 권 시장 쪽 변호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출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만 때우고 넘기자. 뭐 이런 거는 검찰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지. 선거를 치른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나와줘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들 이런 거고 저런 거에서 뭐 시장은 이건 무고한 것이다 라고 정면 돌파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불거지기 전에는 조용히 있는 게 좋겠지만 이미 불거져서 상당히 뭐 골물대로 골문 상태인데 지금도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심대평이 나왔는데요. 자, 이성희 상무님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 시작하세요. 사회 보시죠. 사회. 사회 보시죠. 우리 토픽 하나마다 사회를 바꿔가면서 하자. 사회. 야, 이거 오프닝부터. 아주 예민한. 한 20초 내가 들고 있을게. 내리세요. 오프닝부터 멋있게 해봐. 우리 심대평 하면 우선 심지사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호칭이. 그렇지. 심지사 이렇게 해야지 뭐 심대평 대표 국회의원 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심지사님 하는 게 참 어감이 좋아요. 되게 이게 낮게 평가하시네요. 아, 그런가? 또 이제 쌈붙이네. 아니, 대평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졌는지 다 아시죠?
대표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대평리에 사셔가지고 대평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럼요. 그렇구나. 거기서 나서 잘하셨어요, 대평리가. 그래서 했다는 설이 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 충청의 애프터 JP의 정말 기수로서 충청을 잘 이끄셨는데 이 대한민국 정치의 거센 폭풍우를 만나가지고서 저도 이제 그 심대평 후에 같이 타서 풍랑을 헤쳐가다가 그 몇 년도예요? 그것이 9년도? 9년도. 2005년도. 2009년도. 그렇죠. 2005년도. 번 정도. 6년. 2004년도 국민중심당에. 17대 때 출마하셨어요. 아니요, 2006년도에 이제 2006년도 보궐선거 때 아니야. 그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이제 국민중심당. 없어지죠. 국민중심당 이름 참 좋잖아요. 국중당. 그래서 뭐 중국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이 못나서 방송에서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놓고는. 예? 우리 신지사님께서는 중앙 쪽에 좀 제 이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일찍 진출하셔가지고서 하셨으면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충청의 어른으로서 너무 여기서 도지사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은 충남지사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충남지사 뭐 대전시장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느껴지지만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충남지사 어디 있어?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 안희정 사실은 충남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오래 있으면 내 안 돼?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여기서 충남지사 더 한다고 뭐 한 번 더 이러는 순간 아마 묻힐 것 같아. 빨리 중앙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분이 너무 지방에 너무 있었다. 그래서 애향심이 너무 강하셔. 애향심보다는 애국심. 또 뭔가 인류의 벌써 야, 유엔 사무총장. 그래서 인류애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대권을 벌써 한번 하셨을 것 같은 도전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뭐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뭘 어디까지 보고 꺼진 불이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촛불이 아니, 마이크 드린 이유가 이런 거 듣자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기대에 푹 좀 해봐야죠. 나한테 기대를 할 게 뭐 있어? 기대할 사람인데. 아무튼 심대평 지사, 우리가 아까 우리 정 이사장께서 그렇게 우리 이현 변호사 심대평 지사가 심지사가 오히려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총리 후보로 1순위로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된 적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뭐 총리감으로선 최고라는 것은 뭐 다 인정합니다. 중앙정치에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본인 의사가 일단은 확고하지 않으신 것 같고 총리할 테니까 나한테 뭐 맡겨라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의지 뭐 이런 것이 좀 아주 강하지가 않다. 이분은 대권을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여기 정재학 이사장 있지만 우리 증인 아닙니까? 네, 산증인데? 네. 후보 신청을 했다고 네. 생각했죠. 그때 신청까지는 했었죠. 후보 신청. 그래서 그 대권을 도모하신 분인데 어디 뭐 총리로 가겠다. 이건 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이 총리를 할 만한 상황이 지금까지 딱 떨어지는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종합관리형. 그래서 영호남이 막 충돌해가지고서 막 이게 도저히 이게 지역주의 때문에 건수가 잘 안 된다. 전국이. 이럴 때는 국고적으로 어떤 약간의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지금 이제 지역주의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격렬하게 영호남이 부딪힌 충청의 어떤 인물이 필요한 이런 타이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청와대 그 지방자치 발전위원장인가요? 그거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인사청문회를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너무 그렇게 뭐 사람을 그냥 무슨
아주 선하고 착하고 말이지 무슨 흠없는 이런 사람만 찾다 보면은 무능한 총리가 나오기가 십상이다. 이분이 저기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무슨 강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아니, 하시네. 청문회를 제대로 하면 이런 분들이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는 정치 문화를 그렇지. 만들자. 다른 거야. 아니, 저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또 까칠하게 지적을 하고 그래. 까칠하게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두 분은 이제 애정이 있으시고 인연이 깊으시니까 이제 말씀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인연은 별로 없습니다. 태종시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인가요? 4년도 5년도 요때 뵀던 기억밖에 없는데 저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분이 중앙에 가서 중요한 역할 지금도 기회가 있으시고 해주신다면 뭐 좋겠지만 저는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세대 교체라는 도도한 흐름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역에 큰 역할을 하셨던 어른으로 다음에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빼고 다른 거는 역할 해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총리 대망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지. 이분이 꿈이 제가 알기로는 총리 뭐 대권도 꿈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총리를 한번 하는 게 대미를 장식하는 게 아닌가. 잘 하실 거예요. 그런 그 당시 군원회 의원이 서거해서 보궐선거를 네. 보궐선거를 했는데 이상하게 후보를 우리 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도는 거야. 근데 가만히 살펴봐도 심지사님 쪽하고는 교감이 없이 내부의 여론이 그래. 그때 이제 박범계 위원장이 공천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상민 의원하고 나는 공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공천을 하지 말자. 여당한테 승리를 갖다 줄 수가 없지 않냐. 그 당시. 아니, 그때 야당이지. 야당에다가 승리를 갖다 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공천을 포기하고 이제 그때 그거 안 했어요? 공천을 안 하고서 이제 심대평 지사가 그때 초선 당선된 거 아니야. 위에 봉도. 상대가 이재선 의원인데. 그런데 거기는 저기였죠. 아니요, 거기. 한나라당 그러니까 상대 당 국민중심당으로 나가신 사람.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 근데 어디 행사장에서 만나도 그렇고 또 공식적으로 들었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만큼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후보도 안 냈는데. 응. 참, 떡 주고 태박 맞은 놈처럼 우리 당이 그래가지고 저분 왜 저러시지? 응? 좀 당사라도 한번 찾아와서 인사도 좀 하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서운해했고 그때 박범계 의원이 아마 상당히 좀 그럼 억울했지. 그래서 난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나한테도 형 그거 좀 세게 좀 하지. 근데 뭐 당에서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주장만 할 뿐이지. 그렇죠. 나 의원직 사퇴하겠다까지 근데 들잖아. 박범계 안 나온 거 잘했어. 그렇죠. 나와서 떨어지면은 그랬어. 근데 그래서 서운했고 하나 이제 고마웠던 거는 그때는 지역당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 우리가 이겨내는구나 생각한 게 이제 우리가 행정수도는 그렇고 행정복합도시 수정안 이명박 정권에 대응해서 그 관철해낼 때 그때 그 지역 정당을 이끌으시면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충청 도민들을 이렇게 결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 뭐 두 가지 기억나요. 그래서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이번에 19대 때 그 선진당이 전멸하는데 우리 심 대표만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려줄 거로 생각해요. 공주 세종에서 연기. 근데 어떻게 어떤 정당의 장수목을 쳐 이 충청도가 그 심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용도가 다 됐다는 또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도 엄청 속상하게. 아니 그거는 정말 우리 좀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따지고 보면. 17대 선거 때 비례대표 1번 김종필 JP가 날라갔더만.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충청도 민심이 엄청 무서워. 무섭더라고. 나도 그때 뭐 단칼에 날라갔지만 난 대장만큼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일단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뭐 이런 생각인데 뭐 대장목을 치니까 그 다음에 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민심이 묘하게 돌아간 거야.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해창 총재하고 관계도 뭐 조금 그때 소리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거 세종시 수정안 쪽으로 뭐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엮여져 이상하게 이상하게. 물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참 힘들구나. 그리고 선거의 달인이라는 이해찬 총리를 만났으니 이해찬 총리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선거에 지냐. 자기는 한 번도 안 져봤다. 아니 근데 그때까지 정말 황당했던 게 이해찬 후보가 그때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거기에. 응? 공주연기하고 이해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선거가 딱 뒤집혀버리니까 참으로 정말 황당한 일이지. 이게 충청도 민심은 알 수 없다. 엄청하다.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웠어. 그분이 그때 거기서 됐으면 여기 정치 지형이 좀 달라. 달라졌죠. 아마 어땠으면은. 아마 그런 말. 한 명 돼갖고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그래도 이게. 일명이 아니고 그 양반이 현역 의원이었으면은 구심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신 대통령 의원은 플러스 1은 아니고 1 플러스 알파가 크지. 그런 측면은 있어. 실제로 그래요. 많이 서운하셨을 근데, 거야. 그때 아마. 엄청 서운해서. 서운하고 애양심도 많이 좀 그때 버리셨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튼 우리 금봉섭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또 뭐랄까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또 길을 터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재학 이사장께서도 아까 후진들을 못 길렀다 그러는데 그런 여파가 이제 지금 다 있는 거죠. 지금 이현 변호사 같은 사람 하나 후진을 길렀더라면은 쭉 우뚝 섰을 거 아닙니까? 뭐 아니요, 그거는 내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 지사가 이현 변호사를 많이 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현 변호사가 사실은 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막 계산. 나 여기 저쪽 가 있을까? 얘기해 여기.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이현 변호사님 문제가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대표 지사의 눈에서는 이현 변호사가 물건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멀리 갔다. 아니 이현 변호사가 뭐 땡기면 도망가면 땡기 뭐 이런. 너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 얘기. 아니 어찌됐든 간에 아니 그만큼 예. 키우려고 했거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아니 후배들을 키우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기성 정치인들의 그 노련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 아니고 행정가적인 수법으로 이제 후배들을 다루다 그럼 보니까 옛날에 우리 키울 때 엄마 아빠들이 그냥 키운 건가? 요리 돌보고 저리 돌보고 그런 거였지. 그게 힘든 거야. 아니 이제 결과론적으로 못 키웠어요. 아무튼 못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현 변호사가 여기 패대기 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속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아니 여의도에 가 있을 뿐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했네. 해부 통제야. 모양새가 근데 최근에 이 심대평 지사께서 뭐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시고 제법 지방자치 무슨 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제법 국민들로부터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의원회인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장 아까 그런 거 촛불이라고 했잖아. 선 의원이. 촛불 아니야. 그건 아직도 잠재력이 대단한. 그러니까 특히 적어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렇죠. 잠재력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렇게 정치는 하지 말고 정치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른으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충청권에 총리 좀 또 꼭 하셔가지고 우리 좀 그렇지 멘트가 그렇게 나와. 예, 쭉 해서 우리 지역을 좀 뭐 총리라고 해서 우리 지역만 살피는 게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충청의 아들로서 쭉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서 좀 큰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